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자, 오늘도 또 방송, 또 기다리셨던 분들 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자, 1기방 계시고, 그 다음에 2기방 계시고, 그 다음에 VIP방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먼저 가볼게요. 1기방은 1번, 2기방은 2번, 그 다음에 VIP방은 V.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방은 1번, 2기방은 2번, VIP방은 V자.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보니까 역시 1번 방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2번 방, 그 다음에 또 VIP방, 예, 이렇게 지금 쭉쭉쭉, 예,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기방은 뭐 이미 이제 그 닫혔잖아요. 이제 1기방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기방도 아마 곧 조만간 아마 이번 주 안에 2기방도 방이 닫힐 것 같아요. 2기방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2기방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그럼 이제 3기방, 예, 이제 3기방이 곧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2기방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뭐 나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1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이제 그 방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청정 지역이 됐잖아요. 그 광고로부터의 해방, 그 불법 광고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서 청정 지역이 되었었는데, 자, 2기방은 아직은 좀 열려 있으니까 지금 꼭 광고하고 나가는 그런 이 불법 광고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공개 방송 하는 도중에 그 광고를 하고 그냥 그 똥 싸고 가는 바람에 우리 운영자님이 또 그냥 밤새고도 똥 치우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2기방도 곧 조만간에 이제 청정지역 되니까는 나가시면 이제 못 들어옵니다. 나가시면 못 들어오니까는 2기방도 이제는 그 곧 이제 아마 이제 깨끗한 지역이 될 거니까는 나가지 마세요. 나중에 또 3기방 들어오면 또 얼마나 또 그 광고쟁이들이 또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3기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1기방이나 2기방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나가시면 손해예요. 예. 자, 반갑습니다. 자, 먼저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사를 먼저 해드려야 되고요. 자, 고수회전, 필살기 고수회전, SBS, CNBC 방송을 보시고 지금 모이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실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들어오신 분들, 그냥 얼떨결에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아마 TV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얼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제가 한때는 얼굴 천재라고 좀 까불기도 했었었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얼굴 천재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히 올해 들어서 2020년도 들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이 주식 초보자들, 우리가 이제 흔히 주린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아마 쉽지 않네, 어렵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자, 오늘도 방송을 이제 잡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방송은요, 일요일 방송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말 잘 쉬셨잖아요. 주말 잘 쉬시고, 물론 지금 주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다음 주를 시작을 하는, 이제 내일부터가 또 시작을 하는 이 주시장을 앞두고서 어떻게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뭐 전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 말고요, 정말 그냥 좀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요일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요일마다, 저는 일요일마다 출근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실 나와가지고 뭐 오늘도 이제 나왔더니만 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깜깜한 밤에. 예, 지금 저 혼자, 지금 넓은 사무실 지금 혼자 불 켜놓고, 뭐 제 방에서 이제 불 켜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또 우리가 일요일날 이게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갖다가 낸 거고, 또 여러분들도 좀 제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또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또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하나 좀 얻어 가시고,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다음 주 뭐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대신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방송을 지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말에 지금 2.5단계 상향됐죠.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2.5단계 상향, 왜 글씨가 안 떠지냐? 단계 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이죠. 예, 수도권이 이제 2.5단계로 상향이 됐고, 전국적으로는 뭐 2단계로 뭐 상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말은 많아요. 말은 많은데, 근데 뭐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했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지 아마 이 부분들도 잘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욕먹는 부분들이, 그 2단계에서 지난주였었나, 그 2.5단계로 바로 올리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애매하게 뭐 2.25단계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좀 정부가 좀 우왕좌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뭔가요? 지금 2.5단계로 했을 때 가장 크게 좀 달라지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 좀 크게 달라지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표를 좀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3주 동안, 그러니까 12월 연말은, 그러니까 연말 그 분위기, 이거는 그냥 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었을 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아마 좀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할게요.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수도권에 대해서 2.5단계로 상향을 하는데, 수도권 하루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150에서 2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일단은 뭐 바꾸는 부분들, 뭐가 이제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재택근무 및 원격 수업을 확대하고, 학원은 집합금지. 학원을 지금 안 간다는 얘기죠. 애들 그 학원을 못 보낸다. 그러니까 뭐 영어 학원이든 뭐 피아노 학원이든 그 학원을 갔다가 지금 그 안 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벌써 어떻게 뭐 문자들이 좀 왔습니까? 우리 그 학부모님들 계시죠? 저도 지금 우리 애들 그 학원 지금 다니는데,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사무실 오면서 저는 이제 그 저희 가족들은 지금 제 본가에 오늘 그 김장하러 갔거든요. 김장하러 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금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면은 다시 이제 본가로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문자가 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지금 하는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학원을 지금 내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장 화요일부터니까 화요일부터 뭐 학원을 안 간다.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내일 올 것 같네요.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헬스장 이제 또 문 닫죠. 2.5단계로 안 가가지고 그나마 헬스장은 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헬스장도 안 되고 당구장도 안 되고 뭐 노래방도 이제 하루 종일 안 되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니까. 그리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일제히 이제 그 상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리고 또 이 금요일 날그 서울시에서 이미 그 거의 2.5단계 수준으로 얘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밤 9시 이후에 서울시 불을 끄겠다. 실제 지금 뭐 주말에 지금 뭐 명동이든 뭐 홍대 입구든 또 뭐 강남이든 지금 이쪽이 뭐 굉장히 지금 뭐 썰렁하다고 합니다. 근데 올 연말은 뭐 그 예전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지만은 올 연말은 그냥 집에서 정말 그냥 조용히, 그리고 모임 뭐 이런 거 절대 갖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제일 위험한데 뭐 마스크를 이제 쓰면은 괜찮은데 마스크를 안 쓰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곳. 마스크 안 쓰는 곳은 식당, 술집 이런 데는 뭐 먹을 때 잠깐 뭐 마스크를 갖다가 뺐다가 또 안 먹을 때는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식당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술집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9시까지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 9시에 출근을 합니까? 걔네들은 뭐 낮에도 저거 하고 하니까는. 근데 물론 이제 뭐 자영업자들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곳,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뭐 그 부분들은 뭐 이미 이제 2.5단계라든지 또는 그 전하고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건 없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관련 종목군들이 뭐 급등한다? 이런 거는 내일 일장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것 때문에 2.5단계 상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종목들이 만약에 떠서 시작을 한다, 관련 종목이 떠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매도를 하는 기회로, 괜히 또 뭐 관련 종목들 또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짧게 어떻게 뭐 먹고 뭐 빠진다 이런 것까지 뭐 제가 못 말리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뭐 포장, 뭐 배달, 뭐 이런 부분들 아마 내일 분명히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떠서 시작을 할 건데, 잘못하면은 또 이 뉴스에 파는 것이 아니고 뉴스에 또 사는 또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조심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시장 일단 뭐 지수만 한번 볼게요. 지수는 뭐 지금 사상 최고치죠. 자, 2700선을 갖다가 이제 확연하게 넘어갔습니다. 2700선을 갖다가 넘어갔고, 금방 2700선이 11월 달 그때만 하더라도 뭐 2200선, 300선이었었는데, 자, 2700선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벌써 여기서도 거의 한 500포인트 올랐습니다. 500포인트. 그러면 정말 꿈에 3000포인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다가 제가 볼 땐 지수가 하다가 3000포인트도 금방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아마 하다가 이거 1000포인트 있죠. 1000포인트 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1000포인트까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자, 이 지수 때 2700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이 현재 뭐 900선 또는 뭐 1000포인트 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수가 지금 나의 느끼는 그런 주식시장의 온도,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현재의 어떤 나의 지금 현재 어떤 계좌, 이런 부분들, 이게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지금 현재 반영을 해 줍니까? 아마 딱 세 종목,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요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장 괜찮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아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그런 지수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뭐 실례로, 자, 지난 금요일이라고 해봐야 뭐 지난 그저께죠, 그저께인데, 자, 코스피 이렇게 올랐어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현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코스닥은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끌고 가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반도체 2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양시장에서 모두 지금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제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금요일날 보니까는 양시장 합쳐가지고 상승 종목이 700개 정도, 한 740개? 740개 정도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한 종목은 1600개, 1600개가 아니고 1400개. 거의 제가 볼 때는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종목이 3종목을 갖고 있다. 평균적으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은 오르고 2종목은 빠졌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종목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 3종목은 오르고 7종목은 빠져요. 이게 지금 현재의 지금 시장입니다. 그럼 왜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는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지난 9월달, 10월달 사실 요때 굉장히 힘들었었죠. 요 정도만 빠졌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빠졌어요. 시장도 빠지고 종목도 내 것만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뭐 동병상련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요 과정에서는 이건 철저하게 딱 몇 종목. 근데 주식시장에는 지금 총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단 3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1997종목이라고 하는 종목, 물론 더 많죠. 2000개 넘죠. 이 종목들도 있는데, 근데 이 세 종목만 지금 현재 오르고
이 종목들은 현재 못 오른다? 그 이거는 지금 현재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다. 비정상이다. 완전 비정상이다. 이건 분명히 정상은 아니죠. 어떻게 주식시장이 2,000개가 넘는데 저 세 종목만 반영을 해가지고 지수가 올라갑니까?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했죠. 지수 왜곡 현상. 그러니까 지수가 현재의 이 상태를 갖다가 반영을 해주질 못합니다. 해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과정들, 이런 구간들이 항상 있어 왔었어요. 지수만 올라가는 장, 또는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 지수만 올라가고 삼성전자만 가는 장.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삽니까? 외국인들만 사죠. 외국인들만 사는 종목이, 특히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살까? 자, 삼성전자를 사면은, 또는 뭐 셀트리온을 사면은 바로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가요.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외국인들은 뭘 노리느냐? 지수를 올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좋은 게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서, 정말 그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일단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하나는, 자, 요즘에 환율이죠. 예.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환율이 지금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환차익이라고 하죠. 환차익.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을 갖다가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냥 사놓고 있으면은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들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시장에서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쉽게 살 수 있나요? 중소형주를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대형주를 사는 게 쉬워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종목은 막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종목은 괜히 하루에 사면은 기업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대형주 사기가 편한 거예요. 한꺼번에 사는 것도. 내가 만약에 지금 한 5조 있어. 5조 있는데 중소형주로 내가 5조를 담으려고 하면은 그거 엄청나게 힘들겠죠. 작은 종목들은 그 사면은 그냥 상한가 들어가. 내가 사면 외국인들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종목들. 결국에는 그냥 사고 팔기 쉬운 그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방송에서 쉽다라고 하시는데 안 쉬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중소형주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사는 건 그래, 어떻게든 내가 살 수 있어. 샀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이거 현금화할 때 작은 종목들 현금화하기 쉬울까요? 내가 더 팔면은 그만큼 들고 있는 거 팔면 어떻게 돼요? 하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그냥 대형주로 사는 거야. 대형주로. 그럼 제일 대형주가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팔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 팔 때. 내가 이제 외국인들이 뭐 언제까지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샀어요. 이제 팔고 나와야 될 것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대형주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이 코스피 시장이 이런 오명을 얻기도 했었죠. 뭐라고 했어? 어떤 오명이었습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에 있어서는 ATM기다. 현금 인출기다. 왜? 쉬우니까. 현금화 시키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파생으로 봐야 돼. 파생 상품. 아마 또 여기서 제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 더 어려워져요. 복잡해지고. 자, 이번 주 12월 10일 날 12월 1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자, 1번, 2번, 3번 여기 딱 있네요. 12월 10일 날은 1번, 2번, 3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2월 10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월급날도 있어요. 오. 우리가 이제 12월 10일이 이제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이 항상 만길입니다. 만길인데 이제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길이라고 하죠. 선물 옵션 만길. 선물도 만기고 옵션도 만기예요. 옵션은 매월 한 번씩 그 만기가 돌아오고요.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3, 6, 9, 12 이렇게 이제 그 4번이 그 만기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 다음에 또 주식 선물도 있어요. 주식 선물, 그 다음에 주식 옵션. 이렇게 해서 상품이 총 4개예요. 4개. 4개의 상품이 4개의 상품이 동시에 만기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위칭데이. 여기서 이제 위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위치가 이제 마녀라는 뜻이 마녀여가지고 내 마녀가
그러니까 상품이 상품이 4개니까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고 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왔었을 때는요, 그때는 더블 위칭데이였었어요. 더블. 그때는 상품이 2개. 그러니까 주식 그 선물 주식 옵션 빼고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이 2가지 상품이 그때는 더블 위칭데이.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이 생기면서 그 다음엔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렇게 이제 4개 그 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녀가 춤을 춘다라고 해가지고, 마녀가 춤을 춘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근데 특히 이제 12월 달의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 12월 만기 때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는 배당. 12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죠. 배당을 받으시려고 한다면요, 12월 28일까지, 28일이 월요일입니다. 28일 월요일인데, 요날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날까지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29일날 매수를 샀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을 못 받는데, 코스피를 제외하고요. 자, 일단 코스닥만 본다면요, 코스닥만 봤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자, 28일날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고 29일날 매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29일날 매도를 해도 배당은 받습니다. 여러분들 29일날 매도를 해도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그러면 전략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8일날 배당 받고 29일날은 매도를 한다. 어차피 내가 28일까지만 들고 있어도 됐으니까. 그럼 29일날 난 팔아버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아직 지금은 멀었으니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배당을 안 받고,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29일날 되면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락 때는 시초가 자체가 일단은 인위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은, 배당은 종류가 주식 배당이 있고요, 현금 배당이 있어요.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있는데, 현금 배당은 사실 이거는 상관없어요. 현금으로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식 배당은 이거는 일종의 뭐 유상증 증자와 같은 이제 그런 그 개념이거든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일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가격이 그 다음날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날 주식을 안 받고 난 주식 차익만 챙기겠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현금 그 배당도 받고, 배당을 받고 나서 난 그 다음날 팔겠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고민하실 건데, 그런데 제가 이 고수회전 방송을 제가 총 6편 했잖아요. 6편 중에 제가 배당에 대해서 방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시장이 최근에 움직였는지. 지금은 이 배당보다는, 배당과 함께 자, 배당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대주주 요건이야. 대주주 요건. 지금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안 가고 10억으로 유지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10억 있잖아요. 이거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10억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기준이 바로 똑같아요. 배당하고.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그 다음날 배당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시장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시장이 또 오릅니다. 배당 낙날. 왜 오르느냐? 이거 대주주 요건 피했던
그 대주주들이 다시 사는 걸, 들어오는 걸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은 배당도 받고,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저의 올해 뭐 배당락과 관련된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파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파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